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말에 공유결합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금속결합까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원소에서 이루어져요. 금속 원소끼리는 금속결합을 하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이온결합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 비금속끼리 결합은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만큼을 전자를 공유해요. 부족한 수만큼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공유결합의 형성 보시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내놔서 공유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이제 공유하여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형태인데 수소 예를 들면 수소 보기 전에 우리 그거 옥텟 규칙 얘기해 보면 주양자수가 1일 경우 첫 번째 껍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에서 288을 만들어야 되죠. 288을 만들어야지 안정적인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2를 만들었으면 헬륨이 되는 거고 8을 만들었으면 두 번째 껍질에서 8까지 만들었으면은 네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서 8까지 만들었으면은 아르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 배치를 만들었을 때 안정화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얘들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그래서 얘들의 전자 배치를 맞추면 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를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죠. 그리고 원자번호 1번이에요. 양성자가 한 개 있어요. 몇 개가 부족하냐면 첫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부족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개를 공유해야 되는 거야. 한 개를 내놓고 지가 부족한 것만큼 내놔요. 한 개를 내놓으면은 다른 친구도 와서 한 개를 내줘요.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나타낸다면 수소가 전자를 한 개 이렇게 내놓으면 다른 친구도 와서 한 개를 내놔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구조식으로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의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누구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지? 헬륨과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원자과 전자가 한놈, 두식이, 석삼, 도구리, 오징어, 육개장이 있단 말이야. 몇 개가 부족하냐면은 2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수소 친구가 도와줘. 수소 친구가 와가지고 나 한 개만 공유해줘. 한 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수소 친구가 한 번 더 와요. 나 한 개만 더 공유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도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조식으로 그리게 된다면 산소가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물 분자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결과 수소 분자와 물 분자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공유결합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단일 결합이 되게 되고 단일 결합이 되게 되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부족한 수만큼을 한 개씩 내놔서 단일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수소와 플로린이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그려줄 수 있겠죠. 단일 결합을 이제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을 때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좀 구경을 해보면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죠. 이중결합이라 하면 공유 전자쌍을 이제 2개씩 내놔가지고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다른 친구를 예를 들게요.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어 놨는데 산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부족한 게 한놈, 두식이, 석삼, 소구리, 오징어, 육개장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이렇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2개씩을 내놔서 이렇게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면 산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을 때 우리는 이중결합이라 불러준다라는 것이죠. 2개의 공유.
전자쌍을 두 개를 공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보시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좀 이해하기가 쉽죠.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4개를 가지게 됩니다. 몇 개가 부족해?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4개의 전자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산소 친구가 또 이래 온다고. 네, 2개만 빌려둬. 이렇게 됐어. 2개를 받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2개 빌려둬.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도 8개가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이중결합이 2개씩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중결합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 받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 보면은 삼중결합은 주로 15족 친구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대표 주자가 질소죠.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입니다.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질소 분자부터 얘기를 해보면 원자과 전자 5개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주고 친구들이 와갖고 나도 3개 부족한데 니도 3개 부족하나 그러면 이 힘들고 거친 세상 3개씩 공유해서 함께 나아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유전자쌍이 3쌍이 되고 짝대기를 구조식으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고 분자식으로 써라 라고 한다면 N2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가지 친구 중에 누가 결합력이 세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일, 2중, 3중 중에는 당연히 3중 결합이 제일 결합력이 세고요. 그 다음에 2중, 그 다음에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하나수소. 사이하나수소 보시면 이제 질소를 중심 원자를 먼저 그리면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 5개라서 아니지 중심 원자 탄소로 그려야지.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 이렇게. 나 4개 부족한데? 근데 질소가 나는 3개 부족한데. 그럼 내가 3개를 공유해 줄게. 그럼 수소가 와가지고 그럼 나는 1개 공유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원자과 전자가 총 8개로 안정화.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화. 그 다음에 탄소는 총 4개를 공유받았으니 안정화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구조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수소는 탄소 사이에 1개, 질소 사이에는 3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식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HCl 사이하나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이온결합 할 때도 봤던 건데 두 분자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 결합 거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 제일 처음에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둘 다 같이 작용하게 되는데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하여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데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 핵과 원자 핵이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리하여 반발력이 커짐으로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잘 낮아지고 있다가 74 안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결합이 형성이 되느냐? 가장 안정적일 때는 언제냐면 에너지가 제일 적을 때예요. 그럼 에너지가 제일 적을 때가 언제냐? 바로 거리 74 피코미터일 때. 74 피코미터일 때 제일 안정적이죠. 그러면 그때 결합 에너지를 묻잖아? 이 분자가 만들어질 때 결합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요 마이너스 값으로 얼마까지 내려왔는지를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43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합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 킬로줄 퍼 몰이 되게 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때의 이 피코미터를 74 피코미터를 원자핵 사이의 거리 줄여서 결합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결합 에너지 방금 얘기를 했죠. 이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에너지가 방출돼서 이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주로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안정적인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넘겨서 공유결합 물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은요. 분자로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분자 결정, 즉 분자로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으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거냐면 단위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분자 결정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단위체라는 것이 없이 다다다다닥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공유 결정 모형이다, 공유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일단 분자 결정부터. 원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만들어진 구조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분자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는 분자 사이 인력을 통해서 결합이 되는 형태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형태지, 이때 분자와 분자 사이는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좀 이따 볼 거지만 결합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은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엄청 셈에도 불구하고 이 분자 결정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분자와 분자 사이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유결합과 공유결합 사이는 분자 사이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떼내면 되거든. 사실 그거 떼내는 데는 에너지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가 떨어져서 멀어지게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가 되겠죠. 즉 녹고 끓게 되겠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 즉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but, however,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은 어떠냐? 모든 원자 사이의 결합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결합을 끊는데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일 센 결합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 얘들이 원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데, 대빵 멀어지는데, 즉 액체가 되는데, 기체가 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주변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주변 물질보다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공유 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흑연 한 판이째. 좀 그림을 확대시켜서 볼까요? 여기서 흑연 한 판 요거 있잖아. 요 흑연 한 판의 판때기를 한 겹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그 그래핀을 똘똘똘 말잖아. 그러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을 공 모양으로 만들면 공 모양으로 만들면 플레민이라는 게 됩니다. 플레민이라는 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탄소로만 연결되어 있는 친구거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밑에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결정 부스러짐 이렇게 있죠. 결정 부스러짐. 분자 결정은 쉽게 부스러지죠. 인형 그건 약간 잡밥이라고 그랬으니까 쉽게 떨어질 수 있어서 쉽게 부스러지는데 공유 결정은 어때요? 엄청 단단해서 잘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거.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거의 잘 안 녹아요. 특이하게 물에 녹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물에 잘 안 녹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뒤에 배우지만 사실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극성 분자 얘기했죠. 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극성 용매. 대표 주자가 누구냐? 물이에요. 극성 용매에는 극성 용질이 잘 녹아요. 극성 물질이 잘 녹아요. 그리고 무극성 용매에는 무극성 용질이 잘 녹는다. 그러니까 극성이 녹고 무극성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별거 없죠.
그렇게 되고 전기 전도성, 전기를 잘 전달하느냐? 얘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정 물질. 이온결정은 고체 상태에서는 어때? 중성이지. 플러스의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서 중성 상태로 있잖아. 그래서 걔는 전기를 안 통한다고, 고체에서는. 근데 어때? 액체에서 혹은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하잖아. 왜냐하면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 전달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방금 배웠었던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고체든 액체든 1도 없어요. 없어.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핵에 강하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 결정은 약간 잡밥인데 공유 결정은 엄청 높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유 결정은. 근데 분자 결정은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 녹았거나 끓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속 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결합. 아까 얘기했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고 방금 배웠던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금속 결합은 무엇이냐?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이런 거죠. 우리 양이온 얘기했을 때 그런 거 배웠어요. 양이온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리튬 예를 들어 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3번이지. Li 원자 번호 3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1개를 버리는 게 7개를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 버리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Li 플러스가 되면서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러면 금속 물질들이 리튬 같은 애들이 일자로 쫙 배열되어 있어. 그럼 불안정해 전자를 다 같이 갖다 버리는 거 1개씩. 이제 안정화됐다. 양이온이 됐어. 근데 어때? 양이온은 플러스를 띄고 있지. 그럼 버렸는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또 전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겠지. 불안정해. 다시 버려. 근데 또 끌어다와서 다시 붙어. 버려, 붙어.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지가 버린 애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버린 애들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자 핵들 사이에서 전자들이 마구잡이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금속 원소 사이에 양쪽에다가 전압을 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줬어. 그럼 전자들이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자들이 일정하게 흐르는 거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써줄 수 있잖아. 그래서 금속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유전자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금속 물질은, 금속 원소들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양이온이 되면은 자유전자를 만들어낸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모든 성질이 다 일어납니다. 금속 원소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한 원자에 속해져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원소, 즉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금속 결합 물질. 금속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다. 고체 상태에서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속 덩어리를 금속 결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 금속 결정의 전자 바다 모형 이렇게 하는데 전자 바다 모형이 뭐냐면 전자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헤엄칠 수 있다고 해서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전자들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특징 나와 있는데 일단 광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래요. 만약에 그 광택이 언제 반짝반짝거리지? 햇빛을 주면 반짝반짝거리지. 빛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원자과 전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만 주면은 얘들이 떨어져서 나가요.
즉 윗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자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윗궤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흡수해 있는 에너지를 버리고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에너지를 갖다 버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갖다 버린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 눈에 들어오겠죠? 그게 뭐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은백색으로 광택을 내는데 금은 살짝 노란색으로, 구리는 붉은색으로 이제 광택을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 빛 에너지에 따라서,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진동수, 즉 에너지가 좀 달라서, 진동수가 달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수업이랑 번외인데, 금속은, 특히 금은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알갱이가 점점 작아지면은 방출한 에너지도 작겠죠. 요거는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논문 쓸 때 봤던 내용인데, 그러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알갱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은 노란색 광택을 띠고 있다가 노란색으로 보이다가 알갱이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한 나노 단위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금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한 특징도 있다라는 거 알고는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택이 납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있고요. 금속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전기 잘 통한다. 열전도성, 열 전달자, 전기 전달자가 전자잖아. 그 전자가 열도 전달을 해요. 전자가 부딪히잖아? 그러면 그냥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찰열. 그러니까 이 전자 때문에 열도 잘 발생한다. 그다음 연성과 전성, 휘어지는 성질과 얇게 펴지는 성질 두 가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비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을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러져요. 그지? 그런데 금속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을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짝대기를, 쇠막대기를 내가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져요. 왜? 원자핵과 전자가 계속 먼 거리에서도, 살짝 먼 거리에서도 끌어당길 수 있거든. 그 끌어당기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휘어지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힘을 넓은 방향으로 주게 되면 얇게 펴지는 성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연성과 전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금속 결합물질, 즉 금속들이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고체 상태로 실온에서 존재를 하죠. 근데 딱 한 친구, 누구? 수은. 수은 자연 상태에서 그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전부 다 누구 때문이야? 자유전자들 때문인 거야. 이 성질들이 광택,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연성과 전성, 녹는점과 끓는점, 원자핵과 전자의 인력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학 결합은 크게 세 가지의 결합이 있었어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 그 다음에 오늘 방금 배운 금속 결합까지. 이 세 가지 결합 중에 누가 더 결합력이 세냐고 묻는다면 순서가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 1등이에요. 공유 결합 1등이고 2등이 이온 결합이에요. 세 번째가 금속 결합이에요. 그래서 녹는 점도 비교를 해보면 공유 결정이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온 결정, 마지막이 금속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서 잘 알아놓으세요. 왜 그러냐? 화학 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유 결합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 금속 결합의 세기가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 쭉쭉 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설탕, 다이아몬드, 알루미늄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전기 전도성을 한번 봤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설탕은 금속 결합 물질인데, 미안해요. 공유 결합 물질인데, 공유 결합 중에서도 덩어리 따로 떨어져 있는 분자 결정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그 공유 결합 물질인데, 얘는 공유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고. 그래서 보시면
고체랑 액체에서 이온결합 물질들은 고체에선 전기가 안 흐르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죠.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 설탕,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설탕은 분자 결정이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이죠. 원자 결정이라고도 하고 공유 결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고체든 액체든지 간에. 일단 다이아몬드는 수용액이라는 걸 만들 수 없어요. 물이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설탕은 물이 녹긴 녹죠. 그래서 그러나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흐르니까요. 그 다음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 물질인데 고체에서도 잘 흐르고 액체에서도 잘 흐른다 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녹는 점 누가 제일 높다고? 공유 결정.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이 제일 높다고. 누가요? 다이아몬드가 4440도씨나 됩니다. 두 번째 높은 거 누구라 그랬지? 두 번째 높은 거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보시면 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2613도씨가 되고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802도씨가 됩니다. 근데 왜 얘네들끼리 차이가 나는 걸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긴 배웠는데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염화나트륨은 1가 이온들의 결합입니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2가 이온들의 결합이에요. Na 플러스, Ca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자, 전하량이 어때요? 전하량이 누가 더 커요? 아래쪽에 전하량이 훨씬 더 크죠. 얘는 플러스 2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이 크면 결합력이 세다 그랬죠. 결합력이 세면 떼기가 힘드니까 녹기도 힘들어. 그 녹는 점이 높아. 그래서 산화칼슘은 2613도씨인데 염화나트륨은 802도씨 정도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금속 결합 물질은 660도씨로 비교적 녹는 점이 낮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런이 등장하죠. 누구? 설탕. 설탕은 185도씨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금속 결합인데? 저 공유 결합인데? 왜 이렇게 낮아?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원자 사이에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자 결정 같은 게 높을 수 있는데 얘는 공유결합을 했는 분자 사이에서만 결합력이 세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결합을 띄우기는 분자 사이의 인력만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아. 185도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